통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끝판왕으로 한 번 더 가보시죠. 여기 시스템 문제라고 해서 레벨업을 한 번 더 기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스템 문제가 뭐냐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스템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증상들을 좀 해결을 해도 그게 그때뿐이고, 여전히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다시 재발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고질적인 문제를 시스템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고질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시스템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문제 상황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게 증상들일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열제를 먹는다던가 뭐 시럽, 파스 뭐 이런 것들을 해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봐야죠. 이제 병원에 가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막 따지고 봤더니 검사를 했더니 폐렴이래요. 이러면은 사실은 뭐 파스 붙이고 뭐 기침약 먹고 하는 거로는 안 되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고질적인 문제,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시스템 문제라고 표현을 이제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좀 더 고수, 끝판왕이라고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에 가죠.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병원 가셔서 의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시스템 경영원의 정남기 교수님께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민간요법으로 하지 마시고. 네, 그렇고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 많이 도움이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들은 그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교수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복잡한 어떤 구조, 조직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러한 문제들, 뭐 조직 안에서의 어떤 사람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들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보는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비단 조직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개인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 우리 TOC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한 사례인데, 상담 되게 심각한 상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자살 충동을 많이 느껴서 요거를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게 고질적으로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상담 일회성 상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가 숨어져 있길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이게 풀어낸 것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구름으로 이제 풀어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여기다가 자세히 뭐 이렇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시스템 문제들은 비단 조직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흔히 많이 발생되지만 개인한테도 발생이 된다라는 뭐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개인까지 이제 드렸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이제 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골 투 It's Not Luck, 아까 뭐 예제도 잠깐 나왔지만 이 책에서는 사실은 thinking process라는 것들을 제안을 해요. 이 thinking process라는 것들을 이제 골드랩 박사님이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 풀 프로세스를, 전체 프로세스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을 해 보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봐라, 그게 좋다라고 이 책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띵킹 프로세스가 굉장히 조금 거대해요. 되게 커요.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걸 하기가 녹록치 않아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걸 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들고, 특히 아까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어떤 직장 조직에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프로세스들을 보통 이제 컨설턴트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같이 그 조직의 사람들과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회사 사람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기가 십상이에요. 아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이런 컨설턴트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만 하고 나머지들은 컨설턴트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면서 확인하는 뭐 이런 작업을 거친다던가 아무튼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무겁고 헤비하고 쉽지 않다, 녹록치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우리 정남기 교수님께서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업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꼭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노하우를 비기를 천기누설 딴 데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기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여기서 이 3번이 아까 말씀드린 thinking 프로세스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과 연결되는 거여서 요거는 이따가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지금 당장 요거를 공부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요거는 나중에 좀 지금 팁구사를 통해서 우리 배운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익숙해지고 나서 그게 이제 요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어라고 했을 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지 때 이 TOCTP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전에는 지금 배우신 것들을 조금 몸에 익히는 습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맛을 봐야 되니까 특히 조금 더 가벼운 그러나 가볍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지 절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시스템 문제는 사실 이렇게 고수들이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살짝 맛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이것들을 해보셔라라고 이렇게 드는 건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번 파트 시간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나중에 이제 그 레벨업 업그레이드를 스스로 하실 때 그때 들었던 게 요거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쯤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해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고질적이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는 악순환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배운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순환고리를 넣지 않았어요. 순환고리를 넣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선적인 인과관계만 보통 그렸는데 근데 복잡한 이런 고질적인 시스템 문제는 순환고리, 특히 악순환고리가 포함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악순환고리를 찾아서 그 고리를 끊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악순환고리를 어떻게 찾느냐? 요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상태들을 POC TP에 가면은 우디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이 용어도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린 다음에 요것 간의 인과관계를 그려보는 게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포착하는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요것들을 그러니까 undesirable effect라고 해서 UDE 요 악글자를 따서 UD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포스트잇에 넣고 이것들의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따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동안 우리가 보지 않은 위로만 흘렀는데 이렇게 아래로도 흐르는 이런 것들이 생겨서 뭔가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고리들을 찾아가지고 그 고리를 끊어주는 게 이제 첫 번째 접근 방법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실제로 기업에 컨설팅한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네. 요걸 깨트려야지 해서 어떻게 깨트릴까라고 해서 요 깨트리는 거를 POC DBR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깨트리는 거예요. 요것도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뭔가 이런 그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이고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 속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안 좋은 그런 상황들, 우디들을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혹시 악순환의 고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한번 따져보고 이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것인지 가장 약한 고리를 딱 끊어주는 것이 첫 번째
그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가 이 순환고리를 그동안 왜 말씀을 그 POCFE를 하면서 안 드리냐면은 이게 원인과 결과가 아직 익숙지도 않으신 상황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순환고리가 아니라 순환논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지하는 순서를 이제 좀 이렇게 그 원인과 결과로 잘못 이제 표기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보통 불이 난 거를 인지하는 순서가 어느 집에서 연기가 나. 그래 그러니까 그 집에 불이 났어. 이렇게 인지의 순서에 따라서 이걸 배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잘못된 원인과 결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게 반복되게 되죠. 불이 났으니까 연기가 되게 되고, 연기가 났으니까 불이 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해요. 요거는 악순환의 고리가 순환고리가 아니라, 이건 잘못 그린 거예요. 이게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진 거예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정확히 표기를 하면, 집에서 연기가 났으니까, 그걸 통해서 불이 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고, 사실은 그 아래에 불이 났다라는 팩트가 먼저 앞에 원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요걸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잘못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면 이런 순환고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환고리처럼 이 순환 논리를 그리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그리려고 연습하시는 것보다 그런 게 있다만 알아두시고 이제 조금 원인과 인과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T구사계를 통해 가지고 그 세 가지 도구와 문제들 이런 파악들이 조금 더 몸에 익으셨을 때 그때 조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순환 논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의 인지의 순서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표기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 또 하나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는 그 주변 상황을 묘사를 하다 보면 그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게 돼서 그게 어쩔 수 없이 뱅뱅 맴도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불친절해요. 이제 그래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지. 얘는 이, 눈에는 눈, 나도 예의를 지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을 그냥 원인으로 놓다 보면 이게 뱅뱅 맴도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한 인지의 순서 차이는 아니지만 요런 그 상황들을 원인으로 놓지 않는 방법으로 요 순환 그 고리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이 불친절하다를 하나의 전제, 가정으로 이렇게 빼고 여기는 다른 것들을 원인으로 놓는 거죠. 보통 이제 행동,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 그러니까 나의 컨트롤 밖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원인으로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과 행동들을 원인과 결과에다가 원인에다가 이제 배치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그 어떤 가정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 탓 또는 어떤 그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상황들을 원인으로 놓지 않고 그걸 밖으로 가정으로 이렇게 빼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안쪽으로 배치를 한다라는 것들이 어떤 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순환 고리를 만드는 그런 두 번째 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바라지 않는 결과들이 이렇게 쭉 이제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쭉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고질적으로 발생할 때 많은 부분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남 탓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놓지 않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놓으면 답이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남 탓을 계속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남 탓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다른 가정으로 빼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원인의 일부로 이렇게 재배치하는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하면 훨씬 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조금 더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즐거워서 웃는다가 아니라 웃으면 즐거워진다. 이제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을 놓고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리를 끊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상황에 뭐 반응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어떤 주도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비단 이 TOC를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나의 삶을 바꾸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또 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 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뭐였냐면은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 상황들이 발생할 때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원하는 굉장히 그 좀 야심찬 목표를 이룰 때,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TOC ICO라는 국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 그 뭐 이렇게 공유가 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 IO 맵은 이게 보시면 위에 야심찬 목표를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공 요소를 정의를 하고 그 요소에 필요한 필요 조건들을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꼴트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목표 나무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뭐가 좀 다를까요? 목표 나무 우리가 보통 그릴 때 어떻게 했냐면 맨 위에다가 우리가 이루고 싶은 야심찬 목표를 그린 다음에 현재 상황을 시작점으로 놓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들이 뭘까를 놓고 바로 이렇게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이 브레이크 다운을 하죠. 목표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여기에서 바로 끝나지 않고 목표를 좀 더 이렇게 쪼개서 여기를 명확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목표를 딱 하나 이제 하나 놓고 현재 놓고 장애물들이 뭐야 이렇게 하면은 개선 쪽에 조금 더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데 조금 더 포커싱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위쪽을 먼저 이렇게 튼튼하게 해놓으면은 아예 판을 바꿔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접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포커싱이 이쪽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들을 제거를 하다 보면 지금 거를 개선하는, 조금 더 개선하는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는 반면에 위에 것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면은 아예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판을 생각하는 데 생각이 포커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OKR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오브젝티브, 이제 왜 오브젝티브라고 놨냐면 장기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실은 저희가 장기 목표인데 구글에서는 요거를 보통 3개월 후의 목표로 놓기 때문에 이제 골이나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브젝티브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키 리절트가 뭐야? 그러니까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와 네세서리 컨디션이 뭐야라는 키 리절트를 먼저 다지고 나서 그 밑에는 알아서 밑에 부서들이 알아서 찾아서 해라라고 해서 위의 것들을 이제 선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 오브젝티브를 우리는 야심찬, 앰비셔스한 타겟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글에서는 요 오브젝티브를 문샷 띵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달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가지고 어떻게 더 빠르게 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달나라를 목표로 해서 하자라고 해서 이 야심찬 목표를 구글에서는 그렇게 문샷 띵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접근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해왔던 목표나무와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여기를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목표들을 조금 더 관점을 강화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위에를 요거 하나 놓고 밑에 놓고 거기서 이제 그 장애물들 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브레이크 다운해서 위를 이렇게 강화를 해서 목표들을 조금 더 그 설정을 해준다. 요약하자면
자금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면 지금 뭐 어때요? 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한 그런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와 네세서리 컨디션이 뭐야를 이렇게 놓고 이걸 달성하려면 뭘 하면 좋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개선 효과보다 완전히 새로운 그 관점에서의 이런 판을 바꾸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약식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걸 개선할 때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였고, 그리고 야심찬 목표를 도전할 때는 이렇게 그 IO 맵을 활용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이런 약식 버전도 굉장히 아까 그 POC 띵킹 프로세스의 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적으로 그거에 약식인 그런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도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덕골에서 제안한 그런 띵킹 프로세스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접근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게 그림만 봐도 막 토 나오시죠. 자, 이 TOC 띵킹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우디라고 한 것들을 놓고 우디를 가지고 인과관계 맵을 그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하나의 증상이고 그 밑에 폐렴과 같은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요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 우디 중에서 요 우디 중에서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조금 그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 거를 세 개를 뽑아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6번, 4번을 뽑아서 요거에는 분명히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요걸 구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요거를 합칩니다. 하나로 합치는데 어떻게 합치느냐? 여기 이 D2, D3를 여기 D 시그마 쪽으로 합치고 이제 그거에 대립되는 것들을 모아서 여기 D 프라임 시그마로 합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쳐서 이게 코어 컨플릭트 클라우드, 뭐 제네릭 클라우드라고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합쳐서 요걸 통합을 시킨 다음에 요걸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거를 옆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요걸 이렇게 세우죠. 이렇게 누워져 있는 거를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서 요 위에 있는 거랑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말이 되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구나 해서 요거를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뒤에도 이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그림을 CRT라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나무라고 하는데 요걸 가지고 요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 FRT도 그리고 이게 PRT 뭐 이렇게 막 그려요. 그래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이거를 다 적용하려면 더 복잡한데 어쨌든 그게 필요한 상황도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해서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떤 그 방법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CCC, 그 컨플릭트 세 개를 가지고 하나의 근본적인 코어 컨플릭트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먼저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렇게 나중에 그런 게 있다라고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지금 세 가지 도구 배운 거가 충분히 익숙해지셨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이 파트 2의 목적은 조금 더 그 레벨업이 됐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비기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맛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이것들을 지금 하십시오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 두시고, 지금부터 하실 것들은 저희가 아까 파트 1에서 다뤘던 사실 레벨 2 이제 1과 2를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질문 템플릿을 활용해서 기술을 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이 문제는 관건이 어떤 거인지, 그리고
그것에 적합한 도구는 어떤 것인지를 선택해서 먼저 그리시는 연습을 하시고 여유가 되실 때 다른 도구들도 그리시면서 내가 적합한 선택을 했는지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그런 메타인지를 늘리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